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고혈압이 이 병의 침묵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둘은 자주 함께 다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더 걸쭉해지며 심장은 더 힘껏 밀어내야 하고 그 결과 혈압은 날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서 측정하고 병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십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긴장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대기하며 손이 떨리니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단 한 번 급하게종 수치가 평생 약을 먹게 만드는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재하는지, 어디서 재하는지, 그리고 왜 혈압을 재는 작은 실수가 당뇨 환자를 수년간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어르신, 만약 오늘 아침 병원에 가시면서 문턱을 넘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살짝 맺혔다면 그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 닫히는 소리, 흰 가옷만 봐도 심장은 곧 검사를 받는다라고 이해합니다. 심장이 빨라지면 혈압은 자연스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병원에서는 150, 160, 집에서는 125, 130. 같은 사람, 같은 날, 다른 맥락. 하지만 첫 숫자가 종이에 인쇄됐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고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그때부터 나는 고혈압이다 라는 감각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와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혈압이 아닌데 치료를 받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백의 고혈압 white coat hypertension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불안이 몸의 방어 모드를 켜게 만드는 겁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오그라들고 혈류는 세게 흐릅니다. 한밤중에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랄 때처럼요. 인체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지만 동시에 오해받기 쉽습니다.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걸을 때, 다툴 때, 잘 때, 웃을 때 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료실의 한 숫자로 1년 치료를 결정합니다. 폭풍 속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연중 날씨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병원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점일 뿐입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식후, 산책 후, 숙면 뒤, 혹은 뒤척인 밤 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에서요. 그때의 수치가 심장과 혈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에 전자혈압계 하나, 작은 노트 한 권, 그리고 5분의 고요, 이게 때로는 비싼 처방전보다 더 값집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야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식사나 약 복용 전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바르게 앉아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2, 3분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버튼을 누르세요. 대화하지 말고 어젯밤 속상했던 일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한 번 더 잽니다. 아침과 저녁 고요하고 진짜인 두 숫자가 바로 내 혈압의 초상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일주일 해도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수치가 내려갑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몸을 제때 제 상태에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뛰는 엄마 뱃속 아기 심장을 들을 수 없듯 몸도 고요해야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어떤 분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좋아지고 어떤 분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할까요? 핵심은 두 글자입니다. 기능과 구조. 혈관을 부드러운 고무옷으로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압이 오르면 살짝 늘어났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스트레스, 짠 음식, 밤샘, 운동 부족으로 계속 잡아당기면 고무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초기에는 기능성 고혈압입니다. 혈관은 멀쩡한데 무리근무를 하는 상태죠. 2단계에서 자극을 줄이고 잠을 보충하고 담백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혈관이 다시 말랑해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초기 혈압 상승은 경고음이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약만 믿고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서서히 굳고 칼슘이 달라붙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게 구조적 고혈압입니다. 이때 몸은 녹슨 수도관과 같습니다. 약하게 펌프질해도 관이 늘어나지 않으니 압은 높게 유지됩니다. 약은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망가진 관은 원래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이 녹을 빠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녹슨 장인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두껍고 딱딱하고 쉽게 손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기능성에서 구조적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 빠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제가 정확히 재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사는 것에 무게를 두는지 보이실 겁니다. 병원에서 높은 숫자 하나만 보고 서둘러 약을 시작하고 그게 일시적 반응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비명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혈압 상승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강한 양념 식사 같은 자극에 대한 몸의 대응이라는 걸 알면 뿌리부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그래도 고혈압은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높다가 아니라 왜 높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아직 말랑하면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딱딱해졌다면 지켜야 합니다. 갈림길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자기 진짜 수치를 정확히 재는 것. 제가 기억하는 50대 후반 당뇨 10년 환자분이 있습니다. 병원 혈압 160, 2년째 약 먹는데 안 내려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에 혈압계 가져가셔서 아침 저녁 하루 2번 재고 기록해 오세요. 일주일 뒤 꼼꼼한 기록을 보고 저는 작은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128, 82, 저녁 125, 80. 병원 올 때만 올랐던 겁니다. 약을 줄이고 천천히 끊었습니다. 3달 후 걷기와 혈당 관리만으로 안정, 이게 자기 몸을 이해하고 한 번의 숫자에 놀라지 않는 힘입니다. 기능성 혈압, 혈관이 아직 살아있고 구조적 혈압, 혈관이 노화된 상태를 구분하면 병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몸은 어떤 단계에서도 균형을 되찾으려 애씁니다. 우리의 임무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정시에 잠들고 자극을 줄이고 꾸준히 걸어 혈관을 말랑하게 하고 고요한 곳에서 측정하는 것. 이게 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혈압은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의 신호입니다. 평온한 때에 재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가끔은 삶의 속도만 1박자 낮춰도 혈압이 함께 내려갑니다. 하루 중 언제 혈압이 가장 높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짤 때, 화날 때, 피곤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범한 순간에도 오릅니다. 매운 비빔면 한 그릇 후, 온전치 못한 밤 뒤. 몸은 이성보다 감정과 자극에 반응합니다. 짜고 매운 한 입, 진한 소스 한 숟가락, 달달한 라떼에 몇 스푼 설탕, 혈관은 즉시 방어 반사처럼 조여듭니다. 이는 카테코라민이라는 경보 호르몬의 작용, 몸이 위협을 감지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몸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심박을 올리고 혈관을 조이고 뇌로 보내는 혈류를 늘립니다. 결과는 혈압 상승. 가끔이면 괜찮지만 날마다 이런 자극을 주면 맵게 먹고 진하게 마시고 적게 자고 늘 긴장하면 이제 혈압은 예전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시적 반응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그 길 끝에 만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나라와 상관없이 한국, 베트남, 멕시코 우리는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맛보다 10%만 더 세게 해도 몸은 그걸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건강식처럼 보이는 비빔밥, 김치찌개도 고추장을 넉넉히 넣어 먹으면 몇 분 내에 혈압이 눈에 띄게 오릅니다. 매운맛인데 왜 혈압이 올라요? 라고 놀라십니다. 혀가 매운 자극을 받으면 감각신경이 뇌에 강한 자극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그게 고추인지 진짜 위험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시 생존 모드를 뱉니다. 보이시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리함과 다릅니다. 본능적 보호에 충실합니다. 이제 고추보다 더 위험한 2가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이 둘은 바위를 갉아먹는 가랑비 같습니다. 숙면을 놓치면 혈관은 야간 휴식을 못하고 심장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밤에 내려가야 할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밤에는 혈압이 10-15% 내려갑니다. 야간 딥. 하지만 불면, 걱정, 야근이 이어지면 이 경사가 사라집니다. 밤새 높던 앞, 탈수로 더 진해진 피, 아침에 어지럼, 두통, 뒷목 뻐근함이 찾아옵니다. 뇌로 피가 안 올라서가 아니라 밤새 혈압이 내려가지 않았던 신호입니다. 커피, 우리의 친구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과 중추신경 자극작용을 갖습니다. 적당하면 각성 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특히 스트레스 상황 심박이 빨라지고 혈관이 조여 혈압이 오릅니다. 나는 마시면 오히려 내려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뇨로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민한 분은 오릅니다. 정답은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신 뒤 심장이 빨라지거나 잠이 깨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면 줄이세요. 아침작은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과속보다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간단하지만 고혈압과 당뇨에 가장 강력한 알약 없는 약입니다. 식후 15, 30분 걷기만으로 인슐린이 더 잘 일하고 혈당과 혈압이 함께 낮아집니다. 다만 세게 할수록 좋다는 착각은 금물. 중년 이후분들이 젊은이 따라 마라톤 어필 사이클을 무리하면 운동 중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과한 운동은 심장 펌프를 2배로, 혈관 부담을 2배로 딱딱해진 혈관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기억하세요. 강도보다 중요한 건 적당함과 지속성. 하루 7 영복. 1시간 걷기가 과한 달리기 10번보다 낫습니다. 이제 내 몸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7일 루틴을 해보세요. 단 7일. 결과가 정말 와우일 수 있습니다. 1, 2, 1차 정확히 재는 법을 익히세요. 아침 기상 후, 식사 약 전, 밤엔 취침 전, 2, 3분 숨 고르고 어깨 이완 후 측정, 1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값 기록,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3, 4, 1차 양념과 자극 음식을 절반으로, 어제 소스 2스푼이면 오늘은 1스푼, 진한 커피는 물이나 저지방 우유로 희석, 밤에는 20분 가볍게 걷기 통한 뉴스 금지, 오직 호흡과 발걸음. 이틀만 해도 50mHg 내려가는 분이 많습니다. 5일차 수면에 올인. 자기 전 1시간, TV 폰강한 조명, OF. 머리맡엔 작은 물컵. 밤엔 탈수되기 쉽습니다. 그 밤만큼은 정말 고요하게 약도 생각도 덜어내고 다음날 아침 수치가 달라진 걸 보실 겁니다. 몸이 리셋된 겁니다. 6일차 야간 딥을 관찰. 저녁 수치가 아침보다 낮나요? 아니라면 아직 몸이 긴장 중. 그날 오후는 좋아하는 걸 하세요. 가드닝, 음악, 차 한 잔. 진짜 미소 하나가 어떤 약보다 혈압을 더 내릴 때가 있습니다. 7일차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평균 120, 130, 80 근처라면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높더라도 조급해 마세요. 중요한 건 추세 내려가는지, 몸이 편해졌는지, 잠이 깊어졌는지 그 노트를 들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집계가 잘 돼 있으면 약 조절이 몇 배 정확해집니다. 진료실의 긴장 수치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7일이면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몸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침, 저녁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매 수치는 속삭입니다. 어젯밤은 덜 잤구나.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오늘은 조금 짧게 먹었구나. 알수록 쉬워집니다. 결혼 생활이 경청으로 편안해지듯 몸도 경청하면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생활이 할 수 있는 일을 약에게 맡기지 마세요. 정확한 측정 식사 수면으로 보낸 일주일은 이유도 모른 채 먹는 1년의 약보다 값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려면 저녁 가벼운 식사 후 5분만 앉아 첫 측정을 적으세요. 그 순간 혈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혈압약, 언제 필요하고 언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을까? 어르신. 혈압약은 평생의 족쇄가 아닙니다. 생활을 바로잡는 동안 수치를 안전구간으로 되돌리게 돕는 임시다리입니다. 목표는 얼마나 오래 먹느냐가 아니라 정상 안정 범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단계 혈관 탄성이 남아있고 주로 자극,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짠, 매운 단, 음식, 운동 부족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42주 생활 조정과 가정혈압 일지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판단을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아침, 저녁 가정 수치가 안정적이고 증상이 호전되며 동반 위험 당뇨, 신장, 심장이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조적 단계 혈관이 섬유화, 석회화되어 탄력을 잃은 경우에는 약이 보호 울타리가 됩니다. 생활을 최적화해 부작용과 용량은 줄이더라도 몸이 울타리를 필요로 한다면 억지로 끊지 않습니다. 부작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존재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혈압을 너무 빨리 내리면 기립 시 어지러울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 일부 약은 발부종이나 남성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느낀 증상, 발생 시점, 가정 수치와의 관계를 기록해 의사에게 알리세요. 대부분은 약 교체, 용량 조절, 복용 시간 변경으로 해결됩니다. 혼자 참고 끊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병원에 한 번 높은 수치가 치료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 두 축으로 7, 14일 가정혈압표각 2회 평균을 보여주세요. 이 표는 단발성 출력지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잘 잡히면 혈압도 다루기 쉬워집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한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어르신, 고혈압은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연락신호입니다. 집에서 평온할 때 재고, 자극은 줄이고 걸음은 늘리고 잠은 채우면 몸은 더 낮아진 숫자, 더 고른 맥, 더 가벼운 아침으로 답합니다. 잘못됐다, 잘못 이해한다, 잘못 먹는다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밤 가장 쉬운 일부터 3분 앉아 한 번 재고, 깊게 한 번 숨 쉬고 혈압 노트에 첫 줄을 적으세요. 일주일 뒤 우리는 내 몸의 진짜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 그림을 들고 진료실에 오시면 의사는 순간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당신과 동행하게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확히 재기 시작합니다. 제가 7일표 양식, 결과 읽는 법, 자극 줄이고 수면 늘리고 하루 7 영복 얻는 루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몸과 함께 갑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합니다.